안녕하세요, 플러스제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 빅쿼리 내에서 유저와 세션 수를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실제로 쿼리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유저부터 시작해볼까요? GA4는 기본적으로 웹의 경우에는 쿠키넷 CID, 앱의 경우에는 앱내 저장소에 저장된 파이어베이스가 생성한 아이디를 통해 유저를 구분합니다. 이렇게 GA4에 수집된 CID는 그대로 빅쿼리에 저장되는데요. 이 값을 활용해 우리는 유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해당 값이 어디에 수집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컬럼 리스트를 보면 뒤에 아이디가 붙은 항목이 두 개 존재합니다. 유저 아이디와 유저 수도 아이디인데요. 유저 아이디의 경우 우리가 실제 사내 DB에 있는 유저의 고유값을 수집하여 GA4에 유저 아이디 태깅을 진행하게 되면 수집되는 컬럼입니다. 그리고 바로 유저 수도 아이디가 우리가 원하는 CID가 수집되는 컬럼입니다. 자, 이제 유저 수도 아이디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실제로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쿼리를 클릭한 뒤 In New 탭을 클릭합니다. 셀렉트에 유저 수도 아이디를 집어넣은 뒤 리미트를 삭제하고 쿼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해당 테이블에는 웹 데이터만 존재하기 때문에 웹에서 생성되는 형태의 CID가 수집되어 있습니다. 포맷은 숫자, 점, 숫자 형태로 되어 있으며 GA4에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 값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한 모든 GA4 테이블은 이와 동일한 형태로 데이터가 수집됩니다. 데이터를 보면 동일한 데이터가 두 개 이상 수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했을 때 단순히 컬럼을 유저 수도 아이디로 지정했을 뿐 컬럼에서 추출된 값에 무언가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저 수도 아이디만 추출한 이 테이블 외에 데이터를 추출한 기존 테이블에 존재하는 모든 로우 하나하나에는 유저 수도 아이디가 존재하고 그 값이 그대로 출력된 것입니다. 옆에 이벤트 네임 컬럼을 한번 붙여볼까요? 이벤트 네임 컬럼을 붙이게 되면 20과 38로 시작하는 사용자의 경우 세션 스타트와 유저 인게이지먼트라는 이벤트를 발생시켰고 14로 시작하는 사용자의 경우 페이지 뷰, 홈 스크린 등 많은 이벤트를 발생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 수도 아이디만 추출했을 때 동일한 아이디가 여러 번 반복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20으로 시작하는 사용자의 경우 세션 스타트와 유저 인게이지먼트 이벤트만 발동시켰는데 페이지 뷰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이상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유저 수도 아이디만 추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저 수도 아이디의 중복을 제거해 볼 예정인데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복 제거 함수를 배워보겠습니다. select에 distinct 함수를 이용해 우리는 간단히 중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총 로우스를 확인해 보면 1032인데요. 중복 제거를 적용할 경우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가 81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복 제거가 완료되었으니 count 함수를 활용해 총 사용자 수를 숫자로 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답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그룹 바이를 활용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이 예제에서는 distinct를 활용하여 손쉽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룹 바이와 distinct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처음으로 돌아간 뒤 그룹 바이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숫자도 81이고 distinct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count를 적용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그룹 바이와 distinct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distinct는 단순히 중복을 제거하는 개념이라면 그룹 바이는 그룹을 생성하는 개념입니다. 엑셀을 통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까요? 엑셀을 보면 기본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 그룹 바이를 적용하게 되면 아이디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인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1, 2, 3, 4, 1, 2, 3, 4는 A그룹, 1, 3, 1, 3은 B그룹, 2, 3, 4, 5는 C그룹, 1010은 D그룹처럼 말이죠. 그럼 이제 이 그룹이 카운트 되었다고 생각해보면 1, 2, 3, 4는 2, 1, 3, 1, 3은 3, 2, 3, 4, 5는 1, 1010은 1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왜 결과가 distinct와 다르게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룹이 카운트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카운트된 값 옆에 실제 수도 아이디를 붙여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각 아이디 옆에 카운트된 값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테이블에서 오른쪽 컬럼만 출력된 결과였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출력된 결과는 최종 카운트가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서브 쿼리의 개념을 활용하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쿼리를 개선할 필요는 없지만 다양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으며 서브 쿼리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브 쿼리는 단순히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from에 있는 Analytics 303256817이라는 데이터셋에 이벤트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아래 results였는데요. 이제 이 결과물 자체를 테이블로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결과가 테이블로 활용되려면 from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쿼리에 select와 from을 적어 보겠습니다. select와 from을 이용해 기존 select문을 서브 쿼리로 만들어 from 안쪽에 집어넣었더니 결과가 동일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죠? 이 서브 쿼리는 from 뿐만 아니라 where에 집어넣는 등 여러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순히 유저 수도 아이디를 카운트하면 끝나겠죠?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작업하면 쿼리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때 with as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with as문을 활용하면 서브 쿼리를 정의하여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가독성도 좋고 재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활용할 때는 with 이름 as를 작성한 뒤 그 아래 쿼리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쿼리를 부를 때는 select문에 from a를 입력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까와 동일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다시 여기서 카운트를 입력하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보다 쿼리가 정돈되어 가독성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쿼리에서는 A라는 이름을 부여했지만 이름만 잘 입력해도 재사용 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용자 수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션 추출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